제 주제는 펜시전 플랫폼을 대화로 방안에서 제안입니다. 저는 470과 3,800,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해당 숫자들은 국제와 멕시코가 그리고 전 세계에 위치한 시초 플랫폼들이 30년과 40년대에 생애 주기를 다하고 버려지는 수출선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년대로 전 세계 10,000개 이상이 버려질 예정입니다. 해당 시추선들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를 진행합니다. 지도는 전 세계의 플랫폼이 위치 지도인데요. 대부분 북해나 멕시코가 위치를 하지만 아시아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 플랫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석유가 고갈된 위치에 대해서 당연히 벌어지게 되고 석유가 남아있더라도 생산량이 별로 가치가 없게 되면 회사들이 그 플랫폼을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체 비용이 꽤나 큰 편인데요. 이걸 해체 장치로 가져오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플랫폼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느꼈고 30년, 40년 내로 이렇게 고철덩어리가 막대하게 쏟아지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간단한 구조물로 재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이어그램은 플랫폼들의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 가운데 잭업이라는 기초 플랫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잭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트러스가 다리가 3개가 있고 그것들이 바다에 정착이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리가 올라가면서 세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구성물 중에서 풀이라고 불리는 바닥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구성물이고 나머지 그 위에는 시추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때 이것들은 해체를 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동을 하고 인양을 하는 방식은 있던 시추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배로 인양을 해서 다시 원하는 위치에 다시 내려서 정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바다라는 맥락에서 환경적인 이슈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사이트 한국 근처로 잡게 되었는데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해와 남해에 매년 10만 개 이상으로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닌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2020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건강 15만 톤 이상이 있다고 최근 들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해 앞바다에 플라스틱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그 위치는 사실 폐류에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폐류를 보면 빨간색 점들이 쓰레기들의 섬에 위치해서 우리가 폐류 때문에 모이게 되고 이것을 한국 앞바다로 갔을 때 남해에서 흘러들어온 폐류를 따라서 쓰레기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2019년에 국가에서 조사를 한 쓰레기 모니터링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남해하고 서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이트를 부산 앞바다와 대마도 사이에 12km에서 20km 정도 되는 위치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면 배로 한 15에서 20분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해류 흐름상으로도 플라스틱이 많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잭업보드를 활용할 시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해류의 흐름 방상대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자원화 해소 시설 자체가 인비 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바다로 띄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양 쓰레기를 자원화 해소 시설로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해양 쓰레기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제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처음 제안서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영향점이 필요한지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15만 톤 정도 매년 나오게 되고 마포라던가 난천 이런 곳에 있는 저항 수시설의 규모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6만 정도의 연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째검리가 하나당 가로는 한 70m 정도 되는데 중년에 1,200으로 잡고 6개층 했을 때 7,200이 되는데 그 6개를 붙이면 해당 필요한 연장력이 나오게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 프로그램 자체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정으로 생각했고 물리적 재활용,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 반대편의 연구시설, 그리고 15에서 20분 정도면 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에코투어를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는데 재활용하게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처음에 이제 작동 중에 플랫폼 30년이 지나면 그것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로 배로 인양을 해서 국가가 원하는 위치에 인양을 하게 되고 필요한 위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붙여서 필요한 영양적인 따라서 모듈화시켜서 정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 사이트에 필요한 만큼 조합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평면을 이런 식으로 짜봤습니다. 아래쪽에 공장 시설이 들어오는 모듈이 있고 위쪽에 필요한 연구시설이나 체험시설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치한 방문객 논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측에는 체험시설, 우측에는 오픈스페이스를 더 넓고 오피스, 폐쇄적인 실험실, 직원 숙소등 같은 것들을 그리고 아래쪽에 공장 부분의 프로세스를 보면 저쪽부터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하는 공정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첫 번째 공정으로 넘어가서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모듈로 넘어가서 재생산하고 야적해두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에 동선을 살펴보게 되면 직원 동선은 오히려 들어가서 이쪽에 오피스와 실험실 숙소가 이용하게 되고 에코투어를 방문하는 관객의 동선은 오히려 들어가서 우측에 시설들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설의 코어를 가운데 배치를 하지 않고 트러스 내부에 짜는 것들을 해결을 했는데 코어의 알트들을 많이 계산을 해봤고 각각의 삼각형 내부의 코어를 짜는 식으로 해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트러스 내부에 걸리는 식으로 함으로써 기술보다는 배구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면상으로 보면 이쪽이 오피스여서 에코투어 시설이 있는 단면이고 우측에 이제 공장 시설이 있는 단면이고 여기가 들어와서 왼쪽에 투어하는 시설, 오른쪽에 재활용하고 실험 오피스 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 실험실, 즉 공장 부분의 단면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공정 그리고 재생산하는 공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해체를 해서 엑소노로 다이어를 해보면 위쪽에 판들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기둥 없이 그 트러스 구조체 자체에 걸려 있는 것을 해결을 함으로써 공중에 떠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공중 구조체를 통해서 뭔가 투어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단순히 이곳이 친환경적인 공장이라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설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것들을 밑판에 배치를 함으로써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보신 것처럼 공장 시설과 오피스 시설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었고 앞부분에 오피스 시설, 뒷부분에 공장 시설을 나눠서 위쪽에는 밑판은 구조 없이 플러스에 없는 식으로 레저 시설을 쓰는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것을 가운데서도 보시고 있고 이쪽에 친구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조경이나 수영장 시설 외부의 오피스에서 반대편 공장 시설이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정면에서 본 투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것을 바다라는 시각 속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70m 변에 정상각형 그건 거의 규격화되는 부분이 아니죠. 거의 규격화되죠. 크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랫폼을 쓸 때는 또한 유닛이었다가 무언가 우리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이를 이제 끌어모아서 이렇게 레고처럼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플라스틱 활용 재활용은 플라스틱 앞으로 뭐였죠? 재활용 공장 그 기능을 얻고 하더니 이게 이제 뭐 금방도 올 수 있고 또 오다 보니 뭐 거주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프로그램이 붙여지는데 그러면 첫 질문이 다시 첫 번째 문제 의식은 저 해외 시추 플랫폼을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으로 저 버려진 시추 플랫폼을 재활용하는 게 매우 적절하다는 어떤 판단이 있은 다음에 우리 둘이 만나서 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을 붙였다면 다시 돌아가서 저 다리가 세 개 있는 저 구조 자체가 어떤 이유로 플라스틱 재활용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저 바다에 떠있는 거니 바다의 문제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붙여서 진행한 것인지 왜냐면 용도가 다른 용도가 막 여러 가지 용도가 붙기 때문에 우리 아주 기가 막히게 저 버려진 저거를 플라스틱을 치우는 거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싹 들진 않아요. 처음 생각을 한 거는 거의 동시에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건축적으로 지어지고 나서 그렇게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에 주목을 더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채선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걸 먼저 첫 번째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었던 것이 이것을 활용하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걸 두 가지가 붙으면 하는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다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들어서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을 여기저기 모아야 되나 그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쉬운 건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70m가 비슷하더라도 막 되게 잘 붙으니까 하나의 시험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생깁니다. 처음에 지도를 통해서 되게 이곳에 위치를 하나씩 좀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 쪽에 그렇게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한국 못 봐서 끌고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규격화, 거의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게 된 계기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프로젝트 운영을 보면 왠지 막 심장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보면 좋거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진 거 보면 혹시 뭐 그런 아까 보니까 그린 마일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설계를 건축적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혹시 이것도 그런 맥락인지. 지금 거는 플랜트 설계랑 같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적인 어떤 거에 본인이 꽂힌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인지 뭐 그러니까 원인이 좀 궁금해요. 왜 시작이 됐을까? 일단 말씀드렸는데 플랜트 자체에 꽂혀가기보다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적으로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상관이 벌어진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세팅이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30년 내로 보시면 만개 넘게 이렇게 쏟아지던 주제 자체가 건축적으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 점입니다. 왜냐면 해양 쓰레기를 모으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로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쓰레기 치워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특히 해양 쓰레기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에서 이렇게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배를 딱 그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초점이 만약 해양 쓰레기를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관점이라면 그런 어떤 그런 발상 그리고 또 이렇게 버려진다 이런 플란테이션도 분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더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얘는 보존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동을 하면 또 은행 생각 가야 되니까. 근데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도 사실 처음에 여러 개 줬는데 떠다니는 것들이 어려운 해보기 선택을 한 이유 이동이 가능하고 정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배달을 안 타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이제 긁어보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것을 부유하는 쓰레기 말고 해안가에 버려질 쓰레기 문제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결국에 다음한 수시설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곳에 끌고 오는 문제는 걸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로 이제 받아서 자유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 알게 된 거는 야, 돈 왕창 벌고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우주 정거장처럼 때려 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기 베네수엘라의 또레다리드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거를 짓다가 방치대에서 떠들었더니 도시 난민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다시 자기들 마을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난민 문제 있잖아요.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런 이렇게 어떤 국경 사이의 난민들의 중간 지점이 돼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새로운 영토가 돼가지고 원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나? 그냥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든 촉진제가 돼서 그거는 흥미로웠어요. 그걸로 해양 쓰레기하고 그것까지는 저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시추성을 활용하는 분들 공격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역전적이에요. 뭐를 내야 되고 공격 진짜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있는데 그거 하나를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는 드리는 방법이 개당 200원 남기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있는데 이 시추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철거 비용만큼은 그냥 투자 경력이나 철거 비용이 일부만큼은 투자를 해주고 어떤 사업자가 그럼 내가 이걸 가져다가 그만큼 비용을 투자를 해주는 모아서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업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유형의 시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셀커블리 형태의 시추 시설은 몇 개 정도가 실제로 몇 개 정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듈 단위를 설계하는 게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살짝 나오고
하나 세컨리그 자체는 중간 정도 되는 게 약간 부유하는 그런 되게 정말 큰 소리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 정도 크기는 없어요. 그래서 차이하고 조사할 수 있는 다른데?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이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산자부의 고려애들을 30분의 여기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 학생은 못 가지고